이번 주에 상장사 반기보고서가 지난 화요일에 거의 대부분 공시가 됐죠. 자, 그런데 공시가 된 반기보고서 중에는 문제가 있는 회계법인으로부터 비적정 의견을 받은 그러한 회사들도 엄청 많습니다. 32개사에 이르고요. 심지어는 8월 16일 그 당일까지 제출하지 못한 미제출 또는 지연 제출한 상장사가 6개사에 이릅니다. 자, 그런데요. 이 회사들 합치면 얼추 한 40여 개사 되는 셈 아닙니까? 상장 기업이 2천여 개에 이르는 것을 감안해 본다면은 거의 2%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종목들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을 노려보고 있습니다. 마치 지금 화면 속에 호랑이 눈이 째려보는 것처럼 말입니다. 자, 이런 나쁜 그러한 종목들 우리가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자, 그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과 함께 증시 토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감사 의견 비적정 의견을 받은 32개사 그리고 미제출 내지 지연 제출한 6개사를요 전체적으로 한번 쭉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연속 적자 여부, 그리고 유동 비율, 당자 비율, 부채 비율 같은 그런 재무 비율까지 이렇게 조사를 해서 그 안에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찾아봤습니다. 자, 이 종목들 총 38개 회사입니다. 이 38개 회사 중에 32개사가 감사 의견 비적정, 그리고 6개사가 미제출 내지 5개가 미제출이었고요. 지연 제출 1개사, 이렇게 있었습니다. 5월 16일 이후에 지난 다음에 제출한 회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종목들 보게 되면은, 멀쩡했던 회사가, 비적정 의견 나왔대. 거래, 반기보고서 아직 제출 안 했대. 그 소식 같게 주가가 급락한 경우들도 은근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들 회사들 보게 되면은 이미 거래 정지된 경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것을 조금 더 자세히 분석을 하기 위해서 앞서 이제 간단히 보여드렸습니다만 3가지 기준을 가지고 한번 쭉 정리를 해봤어요. 자, 앞서 이야기 드린 부채 비율, 당자 비율, 유동 비율, 이거는 이제 중요한 재무 비율이죠. 재무 비율. 안정성 지표로 활용되는 재무 비율입니다. 부채 비율이 200% 이상 넘어가면 이건 저는 개인적으로 안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자 비율과 유동 비율 같은 경우에는 100% 언더로 들어가서 두 자릿수일 경우에는 그 또한 나쁜 그런 종목이라고 봐요. 제가 왜 이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 부채 비율 200% 이상 넘어가는 거는 아주 예전부터 가진 기준인데, 요게 2000년대 초반에 IMF 거치고 그때 당시 정부에서 상장사들 부채 비율을 반강제적으로 200% 이하로 맞추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이 시대에 부채 비율이 200% 넘어가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금융 계열사를 둔 회사 빼고요,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자 비율, 유동 비율 같은 경우 100% 미만이다 하는 경우에는 제가 이게 경험이 있다 보니까 요 기준은 칼같이 지키고 있는데, 예전에 2008년 금융위기 지나고요, 우연히 포트폴리오 안에 부채 비율은 100% 미만으로 양호했는데 유동 비율이 50%였어요. 이거 좀 찝찝한데 싶었지만 부채 비율은 양호하니까 일단 넣어보자 하고 넣었다가 그 회사가 사라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찝찝한 기준 100% 미만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첫 번째보다 요게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연속 적자 여부. 몇 년 연속 적자냐, 요 여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요게 이제 첫 번째하고 연관되는 건데 자본 잠식 여부를 꼭 체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요 세 번째 자본 잠식 여부 같은 경우에는요, 참고로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증권사 HTS와 MTS 뭐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재무 비율에는 자본 잠식 내용이 뭐 일부 잠식 또는 완전 잠식 해가지고 써 있었어요. 한글로. 근데 얼마 전부터는 부채 비율 칸이 자본 잠식인 경우 블랭크 처리되어 있습니다. 요거 이제 FN 가이드에서 거의 대부분 증권사에 공급을 하는데, 요게 조금 뭔가 잠식으로 써 있으면 좀 기분이 안 좋으신 분들이 많으셨는지, 예, 빈칸 처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료 보실 때 부채 비율이 빈칸 처리되어 있다? 그러면, 예, 자본 잠식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공통점 보도록 할게요. 아이고, 앞에 썰이 좀 길었습니다. 자, 공통점 하나는 이미 거래 정지된 회사가 32개사입니다. 38개 회사 중에서 그나마 어떻게 보면 다행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32개사는 거래가 정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쟤네들은 이미 거래 정지되어 있으니까 좀 상관없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러한 기준, 그러한 회사들의 기준과 유사한 종목들이, 예, 차후에 수개월 내 혹은 내년 봄 안에 갑자기 거래 정지되고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거래 정지가 될 수 있는 기준에 미흡한 회사들, 지금은 비록 거래가 가능한 회사라고 하더라도 갑자기 돌발 변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기준, 앞서서 이야기를 드렸죠. 부채 비율 200% 이상이면 좀 피하시고, 당좌 비율, 유동 비율은 100% 미만, 이거 조심하시고, 연속 적자, 2년 이상 연속 적자인 회사 좀 피하시고, 자본 잠식 어쨌거나 있었던 그러한 주홍 글씨가 써져 있던 그러한 회사들은 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요게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몰라요. 우량주인 줄 알았더니 갑자기 펑야하고 터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제가 반복적으로 이야기 드린 것 중에 연속 적자가 2년 이상인 회사는 조심하자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는 게, 이번에 문제가 된 38개사 중에 31개 회사가 2년 이상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우, 엄청나게 많죠. 실질적으로 2년 이상. 제가 왜 실질적으로라는 단어를 썼냐면, 요게 이제 이번까지 반기 보고서 발표된 거는 이게 2022년 전체는 아니잖아요. 하지만 반기 정도까지 적자다 그러면 이건 실질적으로 올해 적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실질적이라고 쓴 겁니다. 1.5년 적자긴 한데 실질적으로 2년 이상인 거예요. 2년 이상 적자인 회사가 31개사, 그리고 이 중 24개 회사는 3년 이상 적자입니다. 그런데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 2년 이상 적자가 누적되게 되면요, 이때부터 여러 가지 기교가 들어가게 돼요. 우리가 사업하면서 1년 정도는 적자가 나올 수도 있겠죠. 상장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1년 정도는 적자 날 수 있죠. 그런데 2년 이상 적자가 나게 되면은 재무제표의 마사지를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그래도 상장사니까 2년 연속 적자는 조금 자존심이 상하니까 좀 적자를 좀 줄인다든가, 아니면 조금 커트라인이라도 흑자로 돌려볼 수 없을까? 이런 이제 마사지, 재무제표 마사지라고요. 근데 이 마사지란 게 적정한 수준에서 마사지가 되지만, 과하게 하고 하면 뭐가 돼요? 분식 회계가 되게 되죠. 라면 분식이 아니고 분식 회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2년 이상 적자가 연속된 회사 같은 경우 회계법이나 이렇게 재무제표를 볼 때, 저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아마 담당 회계사분은 진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요, 공통점 세 번째는요, 재무비율 문제가 있는 회사들이 24개사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자, 앞서서 반복적으로 이야기 드렸지만 부채 비율 200% 이상, 그리고 당좌 비율, 그리고 유동 비율 100% 언더, 이런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24개사나 돼요.
그런데 재무 비율 같은 경우는요, 회사가 뭐 재무적 기법을 이용해서 그야말로 노력을 하게 되면 그나마 조정할 수 있어요. 뭐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한다든가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 사채 등을 발행하면서 조금 조절을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무 비율이 안 좋다? 그러면 좀 문제가 큰 회사일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점 중에 하나는 요겁니다. 이러한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개인 투자자 사이에 루머가 도는데, 어떤 재무 구조가 안 좋았던 A사가 어떤 큰 대주주를 만나서 투자가 들어온다더라. 그러면 뭐 주가가 이렇게 뛴다더라. 이런 루머가 돕니다.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 한 번 정도씩은 접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득이 되느냐? 득일까요? 저는 똑같은데. 그러다 보니 개인 투자자분들이 재무 비율이 안 좋은 회사에 투자하시는 경우가 제법 많습니다. 자, 그리고 이 24개사 중에 보게 되면은 자본 잠식에 들어간 회사가 5개 회사가 있고요. 그리고 이 5개 회사 중에 한 회사는 저 참 의아했습니다. 재무제표 숫자가 다 빵이야. 아무리 거래정지 상태고 하더라도 그래도 법인인데 법인이 어떻게 빵이지? 재무제표 자체를 아예 작성 안 했다는 얘기죠. 이런 회사들은 아예 멀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우리 인간의 본능은 무엇이 있습니까? 나쁜 것에 끌리는 인간의 본능이 있습니다. 환무파탈, 오무파탈. 남녀 관계에서도 보게 되면 뭔가 이제 좀 나쁜 이성에게 끌리는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주변 지인들 보면은 이 나쁜 여자한테 당하시는 분들도 있고 나쁜 남자한테 당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마력을 떨치지 못하더라고요. 그런 것과 비슷합니다. 나쁜 종목들이 이런 무슨 띠띠 파탈과 같은 그러한 마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종목에 투자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은데 이건 마치 마약처럼 투자자를 현혹합니다. 그래서 한두 번은 수익을 만들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한두 번 수익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 한번 펑 하고 터지면 모든 자산이 날아가게 됩니다. 특히 재무구조가 취약한 종목들은 주가가 한 번씩 이렇게 튀는 일들이 있다 보니 이것을 노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하지만 이 개인 투자자분들을 노려보는 이 호랑이 눈, 정말 무섭습니다. 무섭네요. 어떻게 돼요? 거래정지. 주가는 심각하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점을 생각하시면서 위험한 종목, 앞서서 여러 차례 이야기 드린 그 기준 기억하시고 그러한 종목들 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한 가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카페 여러분들 익히 들어오신 분들 많이 계시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 카페는 증시 토크와 그리고 증시 잡설과 같은 여러 가지 저의 투자 이야기들 매일같이 올려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제가 상단에 카드 링크 등 남겨놓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방문과 가입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좋은 콘텐츠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공투자 이어가세요. 감사합니다.